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병원을 먼저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안녕하세요. 이미지치과 지진우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보통 치과 하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진료가 임플란트, 교정, 충치 치료, 그리고 각종 잇몸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저도 제가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셨을 때도 이게 너무 궁금했죠. 임플란트 가격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 먼저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뿌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연결 부분이 있고, 그 위에 흔히 우리 예전에 알고 있던 금니 같은 보철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부분 말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강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뿌리 부분이 우리가 흔히 들은 것처럼 국산이냐 아니냐,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연결하는 이 부분 역시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씌우는 보철물에도 금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지르코니아 같은 아주 치아 색상 나는 치아와 비슷한 재질도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은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보험 임플란트로 볼 때 국산으로 하였을 경우에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약 20만 원 정도가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부품의 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120만 원 중에 100만 원씩이나 시술비가 책정되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100만 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모두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동원되어야 하는 장비들이 가격이 상당히 나가겠죠. 이거 외에도 건물 월세나 인건비, 전기료 이런 걸 모두 다 감안해서 그런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형외과를 예로 들면은 시술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부분 실과 바늘 정도의 재료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술비인 거죠. 시술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치과는 그렇게 시술비가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은 의료라는 거는 시술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병원을 고르기에 앞서 가지 말아야 될 병원을 먼저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지 말아야 될 병원을 말한다면은 교통이 좋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 가장 위험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과잉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진료를 많이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 구조죠. 또한 과잉 진료와 더불어 부주의한 진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지거나, 혹은 진료 비용보다 오히려 그거를 다시 복구시키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장이 자주 바뀌거나, 혹은 의사가 아닌 흔히 말하는 사무장이죠. 사무장으로 이루어지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심가에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인데요, 이런 병원을 일단 첫 번째로 피해야겠고요. 반대로 어느 병원이 좋냐고 물으신다면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병원을 하신 분들이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원장님이 정말 잘 진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거고, 좋지 않은 점은 원장님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다른데요, 새로 나오는 진료, 새로 나온 의료대회에서 오래되신 원장님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잘 습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병원을 갈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면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말해드리자면은, 저희 의사끼리는 어디가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물었을 때 보통 답하는 거는 그 과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치과라면은 O사, N사가 있고, 피부과라면은 B사 이런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 회사에서 세미나 혹은 강의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즉 이 원장님들은 의사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죠. 즉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최고죠. 그래서 저도 진료 받을 때 그런 곳 위주로 찾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간략한 구조와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임플란트의 세부적인 구조와 각 구조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힘들어.